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캘리포니아 수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피해 지역을 살피고 피해 주민들과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며 연방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인타운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이 시간 현재 호바트 블루버드 선상 5가와 6가 사이가 통제돼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지난 수주간 이어진 폭우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등이 예상됩니다. 전 세계 한류 열풍에 힘입어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이제 한국 정부가 한국어를 해외에 수출하려 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LA시의회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5천만 달러를 긴급 투입합니다. 이 기금은 코로나 비상자금에서 충당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기간에 유지됐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LA시의회는 이에 따라 퇴거 위기 세입자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설날을 맞아 곳곳에서 설날맞이 행사가 이어집니다. 오늘 오전 9시에는 LA 한인회에서 선착순 설날맞이 무료 식품 나눔 행사가 열립니다. LA 중앙도서관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인 21일 사물놀이 전통 무용 공연이 이어지고 디즈니랜드에서도 설날 행사가 펼쳐집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최근 9개월간 최저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차 꺾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전주보다 15,000건이 감소한 1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올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대면회의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올해 첫 번째 연준회의에서는 0.25%포인트로 금리 인상을 한 뒤에 올해 안에 금리 인하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차기 대선 주자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출격하는 모양새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 입국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개인적 후원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난민 1인당 2,275달러를 모금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또 입국자 지원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승인한다는 방식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가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장을 선임했습니다. 네마트 미노슈 샤피크 현 런던 정경대 총장이 오는 7월 1일자로 제20대 총장에 취임한다고 대학 측은 밝혔습니다. 아마존과 메타, 구글 등의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청정에너지를 가장 많이 구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양국의 경제 수장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갖고 경제 분야의 갈등을 잘 소통해 관리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당국이 간첩 혐의로 미국 시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런던에서는 LA에서 마리화나를 밀반입하려던 미국 시민 11명이 체포됐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이란 정부가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 외교부도 이란 대사를 초치해 설명했지만 양국 간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위례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경기에서 111대 116으로 패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이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라파엘 나달이 2회전에서 탈락, 2번 시드였던 카스페르 루드도 2회전에서 탈락했고 조코비치는 3회전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32.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5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잠시 팍스 뉴스 연결해 보겠습니다.
hours-long standoff here on Hobart between 6th and 5th. The suspect, it turns out, was not in the apartment that was surrounded by police. Now let's take you back around 1 o'clock this morning. 오늘 Apparently the 오전 LA suspect who lives in 한인타운에서 that 칼부림 apartment 사건이 building got an 발생했습니다. altercation. LA 한인타운에서 룸메이트를 칼로 찌른 남성이 출동한 경찰과 대치극을 벌이다 도주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흉기에 찔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현재 조사를 벌이는 중입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1시 30분경 500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흉기로 찔렀고 흉기에 찔린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LAPD 측은 처음에는 주먹 다짐으로 시작된 다툼이 칼부림으로 비화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나 피해자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용의 남성이 룸메이트의 목을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정도로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는 LAPD뿐만이 아니라 경찰 특공대 스와팀 등이 출동해 처음에는 용의자가 건물 안에 있다 판단하고 수시간 동안 오늘 새벽 내내 아파트 건물을 포위한 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건물 안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치극을 벌이다 용의자가 건물을 빠져나간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현재 경찰은 5가와 6가 사이 호바트 블루버드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재 통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바트 블루버드 선상 5가와 6가 사이가 현재 통제된 상태입니다. 차량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호바트 선상 5가와 6가 사이 현재 경찰이 통제 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중가주의 수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디앤 크리스웰 연방재난관리청 FEMA 청장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리고 주정부 로컬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폭우 피해 지역인 산타크루즈 카운티의 캐피롤라 피어를 찾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업장 소유주들과 피해 주민들과 만날 예정이고 시클리프 주립공원 근처에서 구조대원들과도 복구 작업 지원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7일까지 평균 11.47인치의 강우량과 강설령을 기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58개 카운티 가운데 41개 카운티에서 최소 20명이 목숨을 잃었고 재산 피해 상황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새 운전하다 보면 도로 곳곳에 이렇게 패여 있는 곳이 상당히 많죠. 깊숙이 패여서 차 타이어가 푹 들어갔다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차량 밑바닥이 닿게 되죠. LA시 곳곳에서 이런 파톨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LA시 도로 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약 3,000건의 파톨 신고가 접수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00여 개는 지난 한 주간에 접수된 신고입니다.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메워진 파톨은 접수된 신고 건수의 50%에 불과합니다. 프리웨이나 LA 시내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파톨로 인해 차량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받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LA 시내 도로에서 파톨로 인한 발생 피해는 이 클레임 파일을 접수한 뒤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마운튼 볼드에서 잇따른 등반 사고가 발생하면서 샌바나드로 카운티 셰리프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셰리프 당국은 지난 한 달 사이 등산 도중에 길을 잃거나 고립되거나 부상으로 인한 구조 신고가 14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많은 눈이 내린 상태에 또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전문 산악인들조차 어려움을 겪는 등산을 하기엔 위험한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부득이 등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날씨를 반드시 확인할 것과 겨울 등산에 적합한 장비들을 구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혼자서는 산에 오르지 말고 GPS 장비를 지참하며 등산 계획을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미리 알려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지난 3주간 이어진 폭우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농작물 수확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서 지금 식탁 물가
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또 오른다고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등이 예상돼서 식탁 물가 또 뛸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부터 가주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홍수로 인해 농작물 수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야외에서 재배되는 농작물들은 대부분 이번 겨울 폭풍으로 직격탄을 맞아 수확이 어려워지면서 농작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타운 내 한인 그로서리 마켓들은 당장은 현재 보관하는 농작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확보된 농작물들이 소진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가 우려가 앞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인 그로서리 마켓뿐만 아니라 가주에서 농작물을 유통하는 한인 업체들은 폭우로 인해 현재 농작물 수확에 차질이 발생해 이미 농작물이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주 한미식품상 총연합회 김중칠 회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공급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 이제 판매 역시도 가격이 비싸지니까, 옛날처럼, 많이 살 수가, 사가는 사람도 드물지만은, 우리가 또 구입하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해 농산품 가격이 높은데 농산물 재배와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식탁 물가는 또다시 뛰어오르게 됐습니다. 햄버거를 만들 때 꼭 필요로 하는 레터스 상추가 좀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어니언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브로콜리 이제 건강을 위해서 또 이제 과일 종류도 애플 종류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김중칠 회장은 협회 회원들과 상의해 최대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재고 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제품 가격 마진을 조정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비싸게 오른 거는 마진을 적게 붙이고, 그래도 리즈너블은 거기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마진을 제대로 붙여서 소비자한테 커뮤니티에 있는 가게들이 큰 슈퍼마켓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좋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초부터 몰아닥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까지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는 또 뛰어오르게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1월 19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저 아침 공기 여전히 차갑게 시작하고 있고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밤 기온 역시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내려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 하늘 오늘 대체로 맑은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낮 한때 짙은 구름이 지나는 곳도 있겠고 일부 해안과 산간 지역에는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9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59도, 4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59도, 40도, 해안 지역은 57도, 44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 그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연방 하원에 도전합니다. 데이브 민 의원이 어제 성명을 내고 내년 연방 상원 출마를 선언한 KT 포터 의원 지역구 공석이 될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브 민 의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주 캘리포니아주 상원 37지구에 연방 하원 47지구에 80%가 포함되는 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KT 포터 의원도 데이비 민 의원에 대한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의 성과가 연방 하원 자리를 이끌 것이다 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데이브 민 주 상원의원 외에도 민주당의 할릴루다 전 연방 하원 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크샵 보그가 연방 하원 47주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데이브 민 의원이
연방 하원의 5번째 한인 의원으로 선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류 붐을 타고 K-팝, 또 영화, K-드라마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어를 해외에 수출하려 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랭귀지 러닝 앱 듀오링고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배우려고 하는 언어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학구열이 가장 높은 곳은 현재 동남아시아로 필리핀에서 한국어에 대한 학구열이 가장 높고 뒤를 이어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어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를 차지하고 있지만 듀오링고에서 중국어는 외국인들이 많이 배우려고 하는 언어 순위 중에 8위를 기록해 한국어보다 오히려 뒤처지고 있습니다. 아시안 언어로만 보면 듀오링고에서 한국어가 2번째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배우려는 언어이며 1위는 일본어가 차지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배우려고 하는 외국어는 영어와 스페니쉬가 차지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들의 학구열이 높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어는 외국인이 배우기에는 매우 어려운 언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최근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열풍 때문으로 지적됩니다. K-팝에 이어 한국 TV 드라마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한국의 뷰티 프로덕트, 패션, 음식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류가 세계를 휩쓸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1990년대 들어서부터 한국의 음악과 미디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지금 그 결실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한류에 힘입어 한국 정부가 한국어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중국어나 다른 아시안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주춤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현상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를 휩쓸고 뒤를 이어서 2019년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고 2021년에는 넷플릭스 쇼 오징어 게임이 기록적인 시청률을 기록한 데다 BTS가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한 데서 기인합니다.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에서 한국어 클래스에 등록한 학생 수는 지난 2002년 211명에서 2016년에는 14,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한국어 클래스 수강생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3배가 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의 동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인들의 경우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는 K-팝, K-드라마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목적은 주로 한국에 취업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시의회가 캐런베스 시장의 노숙자 정책에 힘을 실어줍니다. 시의회는 어제 회의를 통해 노숙자 정책 지원을 위해서 5천만 달러의 비상기금 지원안을 13대 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가 지원하는 기금은 인사이드 세이프 이니셔티브 정책에 따라 호텔로 거처를 옮긴 노숙자들의 숙박 비용 지불에 긴급 투입될 예정입니다. 5천만 달러 중 일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기금을 전용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LA시가 다음 달 1일부터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했었던 퇴거 유예 조처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임에 따라서 그동안 밀린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LA시 의원들을 중심으로 퇴거 위험에 처한 세입자들을 구제하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던 LA시의 퇴거 유예 조치는 미 전역 대도시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유지돼 왔습니다. LA시에서는 이제 2월 1일부로 이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면 세입자들이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 말 사이까지 연체된 렌트비를 8월 1일까지는 건물주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또 2021년 10월부터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1월 말까지 체납된 임대료는 2024년 2월 1일까지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세입자들로부터 밀린 렌트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집주인들은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퇴거 조치에 대거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자 LA 시의회에서는 니디아 라만 시의원을 중심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라만 시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세입자 추가 보호 조례안들은 건물주가 임의적으로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2개의 조례안은 세입자가 한 달 이상 렌트비를 연체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월세가 10% 이상 올랐을 경우 집주인이 이사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버뱅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어제 폭발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버뱅크 경찰에 따르면 어제 아침 8시 20분쯤 720 이스트 프로비덴시 아이비뉴에 있는 호아킨 밀러 초등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폭발물 전담반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이후 학교에 대한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이나 유사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와 관련해 현재 조사 중이며 이로 인해 체포된 사람은 아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수료를 내야 했던 오렌지 카운티 식당 업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17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식당 업주들은 2020년 3월 17일부터 2021년 6월 15일까지 기간 동안 지불했던 연간 허가 요금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식당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지불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식당 업주들은 주정부의 폐쇄 조치로 인해서 테이크아웃 주문만 받거나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이 업주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이 기간 동안에도 각종 세금을 지불해야 했다고 이 대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행되지도 않았던 위생검사 요금과 응시점 허가 요금, 또 식당 보건위생 허가 수수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는 1월 22일이 설날입니다. 다운타운 LA 중앙도서관에서 오는 21일 토요일 설날 행사가 펼쳐집니다. 21일 LA 다운타운 중앙도서관에서는 다문화 행사로 한국과 베트남 등을 비롯한 5개 아시안 커뮤니티가 참여해 한국의 전통무용, 한국 문화체험 등등의 설날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중앙도서관으로 가면 21일 토요일 하루 종일 설날 문화체험 전통공연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디즈니랜드에서도 설맞이 한국 전통공연이 열리게 됩니다. 디즈니랜드는 올해 2023년부터 설을 쇠는 한국, 중국, 베트남 커뮤니티를 매년 초청해서 각국의 전통무용과 음악을 보여주는 축제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올해 축제는 금요일인 내일 20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어드벤처 파크 내 아치웨이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캘리포니아주가 설을 휴일로 제정한 후 맞는 첫 해이기 때문에 관람객이 더 많이 모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의회가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인 주 하원 의원인 샘박 홍수정 의원이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결의안을 한인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의원 6명이 발의해 지난 13일 주의회를 통과한 이 결의안은 오는 2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하고 주의회에서 기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국 네이버 웹툰이 북미 웹툰 시장에도 인기 웹소설을 웹툰으로 제작하는 지식재산 IP 확장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어제 네이버 웹툰에 따르면 미국 소재 본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북미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와 온더를 비롯해 에이톤 북스, 문퀼 같은 이 미국의 웹소설 출판사와 손잡고 올해 최소 6편의 웹소설들을 웹툰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장르는 판타지부터 로맨스까지 다양한 상태입니다.
우선 전자책으로 10만 부 이상 팔리는 등 큰 인기를 끈 액션 판타지 시리즈물인 더 프리멀 헌터를 웹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아바타 큰 인기죠. 보셨습니까 혹시? 네.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스파이더맨을 제치고 역대 흥행 6위 영화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9억 3천만 달러 누적 박스 오피스를 달성했다고 디즈니 측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아바타2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 개봉한 영화 중 가장 많은 티켓을 판매한 영화 6번째 흥행작으로 올라섰습니다. 경제매체 인사이드는 아바타2가 조만간 역대 흥행 5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도 넘어서면서 탑 5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대 흥행 영화 5편 가운데 1위 아바타, 3위 타이타닉을 비롯해 3편이 카메론 감독의 영화로 채워지게 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5,000건이 급감해 최근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5천 건도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청구 건수가 증가할 것이란 시장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와 경기 불확실성 고조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을 경험한 다수의 기업들이 기존 인력을 지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세는 통계 수치를 계절 조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휴일이 많은 연말연시에는 계절 조정 과정에서 실제 데이터와 상당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과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연말 연초 잇따라 대규모 감원 계획을 내놓고 있어 조만간 노동시장이 꺾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대 기술기업인 빅테크들이 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서 대규모 추가 감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아마존과 메타, 트위터 같은 이 빅테크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유로 해서 대규모 감원에 나선 상태라면서 전체 감원 규모도 이미 6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어제 직원 10,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고 아마존도 앞서서 발표한 감원 규모 10,000명에서 배 가까이가 늘어난 모두 18,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밝히면서 빅테크들의 감원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는 빅테크들의 공통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사업을 확장했고 채용을 늘렸다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점차 꺾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인데요. 지난해 12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최근 9개월간 최저 수준으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상승폭 7.3%에서 1%포인트 이상 낮아져 최근 9개월간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는 0.5% 떨어져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통상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가 소매 물가인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란 점에서 미국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물가 지수가 7.9%, 식료품 물가 지수가 1.2% 각각 하락해 전반적인 물가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변동폭이 큰 에너지 물가가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하락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처럼 물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다음 달 초 올해 첫 연준 회의에서 0.25%포인트로 금리 인상을 한 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거란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We think inflation ends the year actually with a 2% handle, and we think that by the end of the year that the Fed will actually be cutting interest rates.
하지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해 긴축 우려를 높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2월 FOMC 회의 참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난민 입국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개인적인 후원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거주하는 5명 이상이 환영단을 구성해서 난민 1인당 2,275달러를 모금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해 입국자 지원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9개 비영리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착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 후원을 난민 입국과 정착에 활용하는 이번 제도는 미국 난민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CBS는 전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정부에서 승인받은 개인 후원자들은 전통적인 정착기관들이 해온 것처럼 주거, 음식, 의료, 교육, 공공복지까지 미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난민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단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복구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페이스북 계정 차단 해제를 공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 차단이 공공의 토론을 엄청나게 왜곡하고 억눌러 왔다라고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메타는 지난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를 조장했다는 책임을 물어 폭동 다음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을 무기한 정지시키고 이를 영구 정지할지 차단을 해제할지 여부를 2년 안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메타 측은 향후 몇 주 뒤에 절차에 따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역시 페이스북과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계정을 영구 차단했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작년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11월 그에 대한 계정을 복구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아직 트위터 글 게시를 재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민주당에서 오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짐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의원이 어제 CBS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을 완전히 지지한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재선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라이번 의원은 지난해까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을 도와서 원내 총무를 맡았던 인물로 현재는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 체제에서 캐서린 클락 원내 총무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클라이번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잠재적인 민주당 후보군에게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클라이번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게 도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는 매우 명확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출마를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이후 올해 초에는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 외에 대선 출마 가능성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내 인물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핏 부티지지 교통장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에이미 클로버샷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있습니다.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으로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한국 내 핵무기 배치 가능성에 대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술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를 위해서 한미 간 모의 계획 훈련을 검토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한반도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는 미국 확장 억제 능력에 대한 한국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미국 해구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하도록 용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확장 억제를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Republic of Korea has made clear that they are not seeking nuclear weapons. But what we are going to seek jointly together with them
are improvements in extended deterrence capabilities. 다만 보고서는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모의 계획 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핵무기를 배치하는 데 따른 환경 영향 평가와 핵무기를 둘 위치 등을 미리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핵무기 재배치 시기와 무기 종류를 구체화하지 말고 핵 저장 시설 건설과 같은 물리적인 준비는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만 착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이스라엘처럼 한국도 미국의 미사일 조기 경보 체계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영국, 프랑스 등 입장이 비슷한 핵 보유국과 다자 핵 우산을 형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확장 억제가 물리적 역량 못지않게 심리적 측면도 중요하다며 미국이 워싱턴이나 뉴욕을 위험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을 구할 거란 믿음을 줘야 남북한 모두에게 확장 억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이 포함된 추가 무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면서 탱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탱크는 물론이고 장갑차까지 수백 대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형 무기 지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등 서방국 군수장들이 19일 독일에 모여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방안을 논의할 때 미국 정부가 새로운 무기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패키지에는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소구경 폭탄까지 새로운 무기를 포함해서 포, 탄약, 전투용 차량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이 개발한 8륜형 장갑차로 최대 시속 60km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보병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소구경 폭탄은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무기로서 160km 떨어진 목표물을 맞힐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독일 등 유럽 동맹국들도 지원을 요청한 M1 에이브램 등 이번 패키지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보낼 계획이 없다고도 전했습니다. 정부의 한 관리는 탱크를 보내지 않는 것은 러시아와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라 물류, 정비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간첩 혐의로 미국 시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성명에서 용의자는 러시아 연방의 안보를 겨냥해 생물학 분야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용의자 신원을 비롯한 세부 사항, 해당자 체포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 관계가 급속히 악화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범죄 혐의로 러시아에서 구금된 미국 시민의 안위에 대한 우려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레이커스가 세크라멘토 킹스에게 어제 111대 116으로 패했습니다. 지금 레이커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입니다. 20승 25패가 된 레이커스는 서부지구 13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크라멘토는 어제 레이커스를 꺾으면서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카림 압둘자바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레이커스는 지금 성적보다는 르브론 제임스의 통산 득점 랭킹 1위 도전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죠. 카림 압둘자바의 기록은 38,387득점, 르브론 제임스 38,104점, 283점 차입니다. 르브론 제임스 올 시즌 매경기 30점 정도 한 경기당 올리고 있어서 10경기 안에 새로운 역사를 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LA 클리퍼스는 어제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103대 126으로 대패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크리스털 팰리스와 비겨서 공식 경기 10연승이 좌절됐습니다. 추가 시간 프리킥 극장골을 내줘서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친 것입니다. KBS 보도입니다.
루크쇼의 하프 발리슛이 크리스털 팰리스 골문을 살짝 빗나갑니다. 철벽 수문장 대해야는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슛을 막아냅니다. 공수에서 안정된 전력을 자랑하던 맨유는 전반 43분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에릭센의 공간 침투와 페르난데스의 결정력이 빚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종료 직전까지 크리스털 팰리스를 몰아치던 맨유는 프리킥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3분을 못 버티고 1대1로 비긴 맨유는 공식 경기 10연승이 불발됐습니다. 인터밀란 바렐라의 낮고 빠른 패스를 디마르코가 왼발 슛으로 밀어넣습니다. 이어 전반 21분엔 보스니아 폭격기 에딘 제코의 공격 본능이 폭발합니다. 후반 32분엔 아르헨티나 특급 마르티네스의 돌파력이 번뜩입니다. 상대 수비를 등지고 돌아가는 움직임과 아웃프런트 슛까지 흠잡을 데 없습니다. 막강 활약을 보여준 인터밀란은 AC밀란을 완파하고 통산 7번째 이탈리아 슈퍼컵을 들어올렸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저 팜스프링 옆에 라킨타 지역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PGA 투어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제이슨 더프너, 에밀리오 그릴리오, 토리오 메릿 선수 등이 이제 1번을 막 시작하면서 티샷 시작하면서 1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경기에는 상당히 많은 한인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저스틴 서 선수, 그리고 잔허, 강성훈, 김시우, 안병훈,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경훈 선수, 탐킴, 여러 한국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데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편 메이저리그가 이제 또 쩐의 전쟁 시대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메이저리그는 항상 쩐의 전쟁이죠. 그런데 이번 자유계약 시장에서 30개 구단 선수 연봉으로 45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서 2017년에 42억 5천만 달러를 무려 3억 달러 이상이나 넘어섰기 때문에 또 다른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